안녕하세요. 베슬라TV입니다. 오랜만에 다이어트 달인으로서 다이어트 팁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는 평생인 거 아시죠? 급박한 다이어트는 요요를 낳을 가능성이 높고 오랫동안 좋은 몸을 유지하기 위한 비법은 조금 느리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오래 갈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인 거 아시죠? 입에속으로라도 해서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정보들을 토대로 남들보다 여유롭게 평생 건강 관리할 습관을 가지시게 될 거라 자신합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신다면 다이어트 팁 1, 2편도 설명란 링크에 넣어두었으니까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한 달 단위로 내 식습관을 바라보자입니다. 다이어트를 마음먹은 날 유독 갑작스러운 약속이 잡힌다거나 계획대로 다이어트가 되지 않은 경험 모두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입니다. 작심삼일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하루 이틀 만에 다이어트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작심삼일 다이어트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완벽주의자분들이 많아요. 이왕 할 거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닭가슴살, 보충제, 영양제, 식재료 등등 다 준비해뒀는데 의지와 다르게 망가지고 나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에이, 나 다이어트 망했다 이러면서요. 근데 여러분,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는 거 아시죠? 자기계발서처럼 얘기했는데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인상 깊었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루 이틀 클린하게 챙겨 먹고 운동하고 한 다음에 또 하루 이틀 망가졌다고 해서 그 전에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세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유독 한 주 내내 맛있는 메뉴로 약속이 있거나 할 수도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는 완전히 놓지만 않고 양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정도로 해서 가족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 내내 타이트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 한 주, 한 달에 약 70%는 즉 대세는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다이어트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가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가 망가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하루 과식을 했다. 그러면 이틀 조절하고 또 일주일 내내 외식을 했다? 그러면 또 열흘 정도는 건강하게 식단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쌓여서 다이어트가 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완벽한 하루가 아니더라도 70%는 건강한 한 주, 한 달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만들어 가세요. 둘째, 아침마다 체중 재기입니다. 제가 요즘 혈당 다이어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혈당 정보도 차차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내 몸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일단은 체중이잖아요. 저는 아침 기상 후에 화장실만 다녀와서 체중을 재는데요. 제가 유지하고 싶은 체중에 플러스 1kg, 마이너스 1kg이 벗어나지 않도록 아침에 체중에 따라 재끼니 횟수나 식사의 종류, 양을 다르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의 첫 번째는 유지예요. 유지가 안정적으로 될 때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체중이 감량되거든요. 체중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체중을 통해 체지방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직관적인 지표로 나의 매일매일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표인 건 분명합니다. 벌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닌 다이어터라면 1, 2kg 이상으로 체중이 늘어났는데 일시적일 거야 혹은 근육이 늘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하다가는 잠시 뒤에 다이어트와 반대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람 몸을 바라볼 때 너 체지방 몇 프로야? 이렇게 보지 않고 몸매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보이는 라인으로 확인을 하죠. 같은 체중이어도 우리 몸의 체성분에 따라 더 마르게 보이거나 더 통통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지방량을 빼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거든요. 특히 근육량을 늘리면서 지방량을 동시에 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최고로 이상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이 70%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지방량을 빼기 위해서 식단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조금의 근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빌더들도 최대한 벌크업, 근증량을 해둔 다음에 시합 전 다이어트 시기에 지방량을 줄이면서 조금의 근손실을 예상하고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근육량이 올라서 체중이 올랐다라고 예측하는 건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체중이 같거나 낮으면서 체성분에 있어서 근육량이 더 비율이 높아지고 지방량이 낮아지게끔 바뀌는 게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방향이겠죠? 여러분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셋째, 건강한 외식 메뉴 고르기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이어트 중임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는 혼자서도 물론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다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케이크를 먹자거나 떡볶이를 먹자거나 한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일 거예요. 내가 외식 메뉴를 고를 수 있다면 소고기, 회, 구운 치킨, 샤브샤브, 갈비탕, 샐러드, 만둣국, 순댓국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합니다. 외식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영상 기획해서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시기에도 외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만둣국이라면 피를 빼고 순댓국이라면 밥을 반 공기에 국물은 적게 먹는 형태로 조절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가족들, 친구들과 어우러지면서 늦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다이어트가 맞다고 설명드렸죠. 대회나 바디 프로필,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 이런 게 아닌 이상 잠시만 좋은 몸을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소에도 좋은 몸을 가지고 그 몸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몸짱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트하게 어딘지도 모르는 나를 목표로 잡고 스스로를 혹사시키지 마시고 꾸준히 오래갈 그리고 내 몸을 진정으로 위해줄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다이어트와 몸매 관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만 보시고 구독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오래 보면 안 될까요? 자, 저랑 같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안녕.